아, 제가 콜마 단상에는 처음 서게 됐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마지막 강의인데요. 강의 주제가 뭘까요? 네, 성공의 길입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제가 애터미를 왜 선택했고 어떻게 집중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제가 애터미를 만날 때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투잡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지만 항상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고향이 제가 충청도인데요. 울산에 내려간 지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울산에 내려갔는데 그때 제 삶은 생각했을 때는 편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남편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일 그만하고 살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남편이 직장 생활 13년 만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우리 시댁 집안에는 간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덜컥 겁이 났어요. 나를 편하게 쉬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픈 거예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7살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도 7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저 무서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고요. 그래서 남편의 그 어깨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투잡을 이 맞벌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일 안 하고 쉬려고 왔는데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했던 일이 화장품을 했어요. 수입 화장품. 근데 그 고객들이 저를 보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잘 맞는데요. 저한테 적성이 딱 맞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입 관리를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120만 원짜리 화장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비싸죠.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내 주변에는 인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사람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그 고가품을 쓸 수 없었는데 제가 주름이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입 화장품을 쓰게 된 이유도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피부를 좀 가꿔야 되겠다. 남편의 월급이 그리 크진 않지만 제가 투자를 했던 게, 내가 얼굴이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서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품이지만 제가 그 화장품을 쓰면 주름에 좋다고 해서 제가 썼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뭐랬냐면, 나 이거 얼마짜리야? 그 남편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썼던 이유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쓰면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썼는데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이 좋아지다 보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을 소개하게 됐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어차피 나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화장품을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받게 되고, 정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전국구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 그 언니한테도 언니 써봐. 써보고 언니가 쓰고 언니 얼굴이 좋아니 제 말에는 이게 좀 수긍을 해주더라고요. 왜냐? 제가 남편보다 돈을 좀 더 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몸도 아프고 해서 그래서 같이 부부가 전업으로 네트워크를 하게 됐어요. 몇 년 했을까요?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하면서 잘 됐으면 이 얘기 안 하겠죠. 10년을 하면서 정말 최고 직급도 갔었어요. 최고 직급도 가서 정말 잘 나가는가 싶었지만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회사가 없어지면서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됐고 정말 저희 남편과 저는 부부 신용불량자까지 치닫게 됐어요. 그러는 속에 그거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고통 속에 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큰 딸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도 안 해요. 참 말도 안 해요. 대화를 회피해요. 말하기 싫은가 봐요. 저하고 그렇게 하면서 딸이 말도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어쩌다 대화를 하게 되면 꼭 뭘로 끝나냐면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정말 나는 딸이라고 정말 열심히 잘 보살폈다고 하는데 지가 힘드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냥 외면하고 그리고 남처럼 행동하는 거 제가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너무나 슬펐고 되게 속상했어요. 딸이 말하더라고요. 왜 엄마는 다단계 한다고, 왜 아빠 회사 대기업을 그만두게 했냐고. 아빠 회사 그 잘 다니게 하지 왜 엄마는 아빠까지 같이 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 제가 또 뭘 한다고 얘기해요? 애터미를. 제가 애터미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과 우리 딸내미가 난리가 난 거예요. 펄쩍 뛰고. 우리 딸내미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단계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딸한테 뭘 했냐면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옛날하고 달라. 옛날하고 달라. 걱정하지 마. 이거는 너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이고 너가 지금 쓰고 있는 치약이야. 그거 좋잖아. 뭐라고 대답해요? 모른대요. 자기는 안 좋대요. 무조건 하지 말래요. 딸은. 그렇게 딸아이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실패한 부모 때문에 우리 딸아이가 대학 생활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학비는 다 대출받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우리 딸아이는 새벽 1시까지 알바하면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은 용돈도 받아가면서 또 때로는 여행도 다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저를 더 원망해요. 우리 딸은 울산이 싫어서 학교도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랬던 딸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너무나 안타까웠고 이 애터미는 다른데 제가 세미나를 가서 보니까 제가 세미나를 보고 숨이 쉬어진 거예요. 난 이제 살았구나. 난 이제 살았구나.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저는 그 확신이 들었어요.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반대하고 우리 딸아이가 반대해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겠어요? 저는요 안 들었어요. 내가 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이 애터미밖에 없다고 저는 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대했지만 나는 반드시 여기서 성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이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7만 원 수당을 받았어요. 7만 원 수당 받으니까 우리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 7만 원 받아가지고 그 7만 원 벌으면서 전업을 했냐고 저보고 한심스럽다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쳐버렸어요. 저는 그때 배는 게 없었거든요. 이 애터미가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판사판 저는 달겨들었어요.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이 7만 원이 앞으로 70만 원이 될 거고 700만 원이 될 거고 2천만 원이 될 거니까 조용히 하고 기다리라고. 남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입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비자들을 매일같이 만나면서 제가 기존의 화장품보다 너무나 좋다는 걸 느껴서 저는 막 외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수입이 막 올라갔어요. 내가 수입이 올라가는 것만큼 남편의 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되면서 수입이 500이 됐어요. 제가 남편한테 이제 나와서 운전 좀 하시지?
근데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전하지만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또 뭘 줬냐면요, 우리 회장님이 우리 여자분들 보고 뭐 하지 말래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 자기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리고 저보고는 뭘만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애터미만. 자기가 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자기가 다 집안일 할 테니까 열심히 애터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도 우리가 집에 퇴근하면 저는 욕실로 가고 남편은 옛날에 최고직급 갔을 때 우리 딸내미가 꽃바구니를, 이 꽃을 뿌려줬거든요. 꽃가루를. 드레스 입고. 우리 딸아이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옛날하고 다르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 우리 딸내미가 학교 다닐 때 컴퓨터가 필요했었어요. 컴퓨터가 필요했는데 제가 사줄 돈이 없었잖아요. 우리 뭐 주죠?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면 뭐 줘요? 그때는 컴퓨터 줬어요. 노트북을.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야 기다려, 엄마가 해줄게. 언제 해줄 건데? 아, 우리 엄마 직급 가면 노트북 줘. 그때부터는 이 애터미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노트북 기다리니까 언제 직급 가냐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이아몬드 돼서 노트북을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국장 가서 여행 갔잖아요. 옛날에 다단계 할 때는 여행도 다닌 것도 없고 매 첫날 만날 그렇게 일을 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런 속에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하지 말고 애터미 세미나나 가보자. 안 들어요. 그건 엄마나 하시고 나는 체질이 안 맞아. 체질로 이제는 바꾸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했던 그런 딸도 이제는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돼서 지금은 집에 퇴근하면 그렇다고 싹 다 열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 해모임은 타주는 고마운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잊어버린 딸을 찾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뻤어요. 우리 남편하고 저는, 야, 우리 애터미를 못 만났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 해도 어때요? 끔찍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저희한테 조금씩 얼굴을 펴지고 조금씩 저한테 미소도 주는 게 우리 남편하고 저는요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애터미를 만난 거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애터미에 현재 500여 명의 성공자가 나와 있죠.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제품이 있었어요. 우리 애터미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대중명품을 추구하고 있죠. 우리 애터미 제품은 어디에도 없는, 세상에 없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특별한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마트에서 누구나 다 쓰는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애용해왔던 마트는 그냥 단순히 소비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냥 쓰는 거로 끝났지만 애터미 마트로 여러분들이 체인지만 하시면 뭐가 될까요? 돈이 돼요. 정말 좋은 제품 싸게 쓸 수도 있지만 7만 원에서 얼마까지 벌 수 있어요?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애터미에 마트로만 바꾸신다라면 정말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마트에다가 우리 부자인 마트에다가 사줘야 되겠어요? 내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데. 그런 어떤 마음에 애터미 마트로 차인지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품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피부가 악건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름이 많았어요. 애터미 화장품을 제가 한 달 쓰면서 변한 게 뭐냐면 얼굴이 하루 종일 촉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생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저를 보고 주름 때문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작년에 앱솔루트 나왔죠. 제가 앱솔루트를 나오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피로부팩 있죠? 그 피로부팩을 매일같이 했어요. 아침, 저녁에. 매일같이 제가 피로부팩 하면서 앱솔루트를 바르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주름이, 그래도 있었던 잔주름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제 주름 보이나요? 주름이 많이 좋아지니까 오래간만에 본 사람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젊어졌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쓰고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120만 원짜리 그 화장품보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예요. 주변에 비싸서 못 썼던 그 지인들에게 야 써봐, 이렇게 좋은 게 나왔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 내가 옛날에 화장품 해봤잖아.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망하더니 싸구려 화장품 파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그런 부분에 정말 들은 사람은 쓰고 소개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애터미 제품에 감동받으면서 감동의 크기가 커지면서 제가 회사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제품은 정말 제 모든 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다쳤던, 그 과거에 네트워크로 다쳤던 마음도 열려지게 했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보상 플랜. 정의로운 보상 플랜. 저는 애터미 마케팅을 들으면서 야 진짜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했던 네트워크도 뭐였냐면 두 줄로 내려가는 바이널이었어요. 우리 애터미 마케팅도 바이널이죠. 겉모양은 똑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외형은. 근데 그 내용은요 전혀 달랐어요. 제가 했었던 옛날에 네트워크는 가입비가 있었거든요. 가입하는데 진입비가 있었어요. 그때 49만 5천 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진입비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애터미에는 마케팅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뭐가 없대요? 진입비가 없대요. 그리고 유지비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었지만 쉽게 애터미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아무리 제품이 좋고 진입비가 있다라면 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장품을 바꿔 쓰고 하면서 내 포인트가 적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내가 기존에 썼던 제품만 바꿔 썼는데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그리고 글로벌 원서버. 우리 수당 줄 때 딱 단계로 딱 정해서 1대2대 3대 4대 몇 대까지 딱 정해서 이것만 수당을 주나요? 아니에요. 애터미 마케팅 무한당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나로부터 많은 인프라에, 소비자 멤버십에 그 매출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누적도 마찬가지. 내가 수당 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안 줘요? 기다려줘요.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원서버는 저도 과거에 글로벌 원서버가 아니라 과거에도 미국으로 진출한 적이 있어요. 애터미는 이 하나의 서버로 내가 외국에 인맥이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하냐면 내 파트너들이 너머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 나올 수 있고, 일본이 나올 수 있고, 또 일본에서 중국이 나올 수 있고, 맞죠? 이렇게 내 라인에서, 내 하부 라인에서 파트너로 인해서 중국으로 뻗어나고 일본으로 뻗어나고 미국으로 뻗어나도 그 하나의 서버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다 이 매출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과거의 네트워크는 미국으로 진출한다더라고요.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가입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해가지고 200만 원 넘게 들어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미국의 진출을, 그 네트워크의 진출이 비전이라고 해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영자, 지금 생각하니까 애터미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경영자들이 회원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돈 버는데 수단을 삼아서 했다라는 거를 모르고 정말 성공해보겠다라고 희망 보고 뛰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돈을 요구하나요? 우리 애터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 있어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상한선은 딱 맥시멈으로 이 포인트가, 우리 애터미는 얼마로 상한선이 돼 있어요? 5천만 포인트로. 5천만 포인트로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공하신 분들 보면 하루에 매출이 몇십억씩 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에는 수당 적용을 5천만으로 딱 끊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애터미에 5천만 포인트가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상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5천만만 적용되는데 몇 억씩 매출이 뜬다라면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갈까요? 그 나머지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나 정말 우리 사업은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도, 또 시작한 사람도, 먼저 한 사람도 우리가 그런 수당에 아직 5천만 포인트 달성하지 않은 분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상한선이 있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다 끝났다고 얘기하죠. 제가 7년 전에 일을 했을 때도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인지해? 그거 한물 간 거 아니야? 저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 애터미 이거 딱 비전 보고. 그래서 저희 친정언니가 저한테 참 많이 말렸던 게 뭐냐면, 언니가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고객들이 와서 언니가 이제 혜정이가 또 다단계 한다니까 또 이제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누군가가 안 좋은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누군가가 안 좋다고 하면 저한테 전화가 뽀로록 와요. 야, 너 그거 빠지지 마. 그냥 쓰기만 해. 제품 좋은 건 나도 인정하는데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해. 그런 얘기를 초창기에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늦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13개국이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 뻗어나가는 지금 일이 애터미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애터미는 이제 점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그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거 같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정말 내가 돈이 없어도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나는 반드시 애터미에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보상 플랜 이해를 제대로 하신다라면 이 보상 플랜 안에 정말 회장님의 사랑이 담겨진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야, 정말 내가 애터미를 만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애터미를 해야 될까요? 고민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경만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애터미를 이렇게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세미나에서 애터미 정보를 듣고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봐서는 직급자도 아닌데 아직 2강기도 안 끝났는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하면서 성공의 강의까지 딱 들어야 되는데 정말 휴대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스폰서님들은 파트너들이 집중했으면 좋겠죠? 우리 애터미 사업은 집중 사업이거든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휴대폰 보거나 여기 와서 힘들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졸거나 자거나, 거기에 스폰서들은 뭐가 탈까요? 속이 타죠, 속이. 그런 부분에 이 애터미를 만난 기회를 가지고
정말 그냥 에이전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어느 직급에 가서 상속해 줄 거냐. 그건 누가 판단해요? 스폰서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애텀이 이렇게 멋진 보상 플랜을 가지고 그냥 다 한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하지마 그러면 깨갱해갖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이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떠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애터미에서 정말 내가 이 상속을 뭘로 해줄 거냐, 내가 여기서 5천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돼서 내가 상속해준다라면 내 자식들이, 내 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이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서 이 애텀이란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려면 우리 애터미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터미는 학력도 상관없어요. 순수하게, 순수한 열정으로, 끈기로 이 일을 제대로 정말 성공의 8단계 안에 이 사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성공의 8단계나 그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을 제가 놓쳤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애터미만의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 시스템이 회사가 주관하는 세미나예요. 회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지금 이런 세미나에 오셨잖아요. 이 회사에 주관하는 세미나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우리 세미나가 1박 2일이 있고 우리 지역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세미나가 있고 또 지역 부업가 세미나가 있고 이런 세미나에 내가 많은 사람들 이 안에 앉혀놓으면 이 안에서 이 세미나장에서 많은 것이 변하게 돼요. 저도 세미나에서 이렇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저 같은 사람 하나 갖다 앉혀놓으면 지가 해요? 하라고 설득해요. 지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갖다만 앉혀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도 이 세미나에서 느꼈던 거는 그래, 내가 이렇게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여진 거는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거야. 저는 그래서 머릿속을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내가 혼자 올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모시고 와야지. 이 배수로 모시고 와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 세미나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1박 2일 세미나에서 제 인생의 서막이 열려버렸어요. 저는 이 세미나 광경에서 1박 2일 동안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았어요. 이 1박 2일 속에 울고 웃고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우리 회장님의 경영자의 진정성을 느꼈고, 진정성을 느끼면서 나는 여기에서 애터미는 이렇게 고객을 경영 목표에 첫 번째로 둔 그런 경영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이 회장님은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원을 배신하지 않겠다, 회원을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저같이 네트워크에 피명 들은 사람들은 이 얘기가 회장님의 이러한 정말 고객 성공을 첫 번째로 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을, 애터미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터미 일은 방법이 있어요. 이 일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 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터미 일은 순서가 있어요. 방법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만, 그래서 많은 성공자님들이 말씀하시죠. 많은 성공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면 성공의 기초인, 또 성공의 전부인 오토 판매사를 갈 수 있다고.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성공의 8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저는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완성 단계 세 가지로 저는 나눠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성공의 8단계를 사운에, 우리 사운이 있죠. 저기 사운에 있는데 사운의 마음으로 성공의 8단계를 하신다라면 굉장히 일이 빨라질 수 있어요. 우리 준비하는 단계에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성공의 이 사운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생각을 뭐 하래요? 경영하래요.
저는 이 준비가 설계도라고 생각을 해요. 뭘로 설계할 거냐, 어떤 꿈으로. 그래서 첫 번째, 꿈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작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생각은, 내가 이 꿈의 크기를 크게 갖는 사람은 생각이 크겠죠. 내가 돈만 벌겠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남 버는 거 쳐다보고 부러워서 그 돈만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분명히 사운의 마음으로 회장님이 생각을 경영하라는 그런 이 큰 마음은, 우리가 무수히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성공은 저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꿈의 계획은, 저도 꿈이 있었어요. 다 여러분들도 꿈이 계시죠? 그런 꿈을 간절하게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꿈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 세미나 가면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죠?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작성하면서 내 꿈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설계가 제대로 잘못돼 버리면 부실공사 되겠죠. 우리 애터미의 성공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꿈의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어요. 남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런 어떤 끌려가는, 남 하는 거 따라하는 꿈이 아니라 나만의 꿈이 있어야 돼요. 내 꿈이 있었을 때 반드시 누군가한테 그 꿈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꿈을 분명히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시려면 기간이 필요해요. 그냥 멋지게 그림만 그려놓고 내가 기간을 세우지 않고 가만히 그 목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그 꿈은 그냥 그림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떡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만들려면 목표를 어떻게 세울 거냐, 기간을 정해야 돼요. 저는 이 애터미 세미나 매달 오면서 성공자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나는 2년 만에 반드시 이 자리에 설 거야. 저는 세미나장에서 끊임없이 저는 2년 후에 이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 외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2년 후에 가려면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 목표라는 거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일이에요. 그 시간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뭐 단기, 중기, 장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장기 목표를 이루려면 단기, 오늘의 목표가, 오늘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날의 계획을, 하루의 계획을, 내가 쓰고 좋은 제품을 나만 혼자 써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고객을 몇 명을 만나서 회원가입을 몇 명을 할 거냐, 그러한 목표가 필요해요. 고객을 몇 명을 만나서 내가 회원가입을 몇 명을 시켜야 되겠다. 10명을 하든지, 각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목표는 있을 거라고 봐요. 꿈의 크기만큼. 그래서 그런 고객을 내가 몇 명을 만나서 내가 회원가입 시키겠다,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지 우리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체험한 사람은, 소비자들은 밖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낙엽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요즘에 가을에 낙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널려 있죠? 우리 소비자가 그렇게 다 널려 있어요. 왜냐? 누구나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을 내가 몇 명을 만날 거냐라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계획을 이루어냈을 때 내가 장기 목표에 그거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목표를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 나는 2년 후에 이 단상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에 투자는, 열정은 내가 큰 소리만 치는 게 열정이 아니라 이 안에 책임감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성실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에 그 힘이, 이러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다라면 내 파트너보다 먼저, 내가 제3자보다 내가 더 먼저 하겠다라는, 내가 먼저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내해주는 일을, 그러한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그래서 이 꿈과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표와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신 분은 그게 성공의 단단한 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표를, 꿈이 있다라면 그 목표를 매일매일 도전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했던 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거를 누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을 하셔야 되겠죠. 결단이라는 건 뭔가를 끊는 거잖아요. 주변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애텀이 엄청난 5천만 원 벌겠다고 하는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했는데 개모임 갈 거 다 하고, 주변에 누가 얘기만 해도 거기에 기울여서 거기에 움직이고, 그 환경에 민감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주변 정리가 안 되면 시간을 많이 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는데, 우리는 애터미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쓰려면 내가 지금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확보. 그래서 주변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거지만, 소중한 거지만, 내가 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를 이렇게 일을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5년에서 정말 3년에서 5년 동안 성공해서 다시 내가 기존에 담아놨던 거 그때 하셔도 돼요. 저도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주변 정리하는데, 저는 남편이 제가 일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투잡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단방에, 세미나에서 1박 2일 세미나에서 단방에 저는 정리를 했어요. 왜? 나는 지금 내가 이거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 빨리 시간이 문제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이 투잡을 그날 제가 정리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일하는데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방해 요소는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남편이 저를 조금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데리고 바닷가를 끌고 갔어요. 울산에 가면 주전 바닷가가 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바닷가를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차피 미친 사람이에요. 뭐 배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저는 이판사판 달겨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애터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 길이 생겼는데, 당신이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희망을 호소하는데 당신이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냐고.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 다단계라 싫대요. 제가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저는 이 애터미 안 할 것 같으면 난 살 가치가 없다. 우리 같이 빠져 죽자.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막 달겨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펑펑 울면서 제가 뭔 일이 날 것 같으니까 남편이,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는데? 세미나 갑시다. 그 세미나 왔어요. 세미나 와서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야, 이거는 다르구나. 이건 다르구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에서 내 생각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한 결단을, 제가 방해 요소를 다 정리하고 일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 꿈에 대해서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저는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했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이들을 정말 비빌 언덕에 부모가 돼야 되겠다. 제가 참 어렵게 살다 보니까 부모의 덕을,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이런 희망을 보고 믿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겠구나. 우리 회장님께서도 계속 그런 말씀 하시죠. 저는 거기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친정엄마의 한을 저는 꼭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과거에 오랜 시간 네트워크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었거든요. 둘째가 5살이었고 큰애가 10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 친정엄마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정엄마가 보면서 항상 안타까워했어요. 아니, 그래도 잘 나가는 진짜 좋은 대기업인데 어떻게 그런 회사 그만두고 다단계다고 저게 미쳤다고 저렇게 첫날 맨날 저러고 다니고 있냐고 애를 팽개치고, 그렇게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망했잖아요. 쫄딱 망하니까 엄마를 제가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힘들게 이렇게 가셨는데, 요양원에 가셨는데, 제가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가 7남매를 키우는데 정말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막내딸이다 보니까 엄마의 고생을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딸이다 보니까, 다 아들의 딸이다 보니까 제가 엄마의 손발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눈만 뜨면 일만 하셨는데 하루에 몇 번씩 눈에 안약을 누시는 거예요. 눈에 안약을 누시면서 엄마가 눈에 통증을 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형편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병원 한번 못 가셨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는 양쪽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녹내장으로 엄마는 판명이 돼서 앞을 못 보셨어요. 제가 그때 사춘기였는데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는 그 텐마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혜정이가 와야 활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인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왔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엄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참 울다가 그래도 엄마 저 왔어요 라면 왔냐? 그러면 엄마가 또 막 주문을 해요. 그렇게 제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38년 동안 정말 깜깜한 세상을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에서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면서 나는 빨리 성공해서 우리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엄마가 내가 실패한 것만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걱정했던 게 혜정이 구정날, 명절날 저를 기다렸는데 저는 힘들어서 못 가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는 항상 저를 찾았던 거예요. 몸이 많이 나중에는 불편하셨어도 항상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만나고 제가 다짐했던 거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에게 엄마 나 성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걱정하지 말고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나 신경 하시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엄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불쌍하게 돌아가셔서 제가 정말 그때 마음을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근데 울기도 했지만 저는 빨리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걸 지금 달리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상 중에도 또 애터미 해모임을 얘기를 하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누가 아프다고 하고 누가 뭐 하다고 그러고 얼굴이 화장품 얘기하면 야 화장품을 써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 데리고 제가 노트북 들고 태블릿 PC 들고 가가지고 보여줬어요. 해모임 왜 좋고 화장품 왜 좋은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상중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한 달 만에 판매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엄마가 상중에 있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저는 판매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 정도로 내 목표가 2년 안에 나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저는 이뤄내야 내가 누군가한테 애터미는 이런 일이야 같이 해봅시다. 과거에 힘든 사람들에게 이 일은 우리가 살 길이에요. 빨리 가요. 빨리 와요. 세미나 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그분들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그 목표를 그 하나하나 단계의 목표를 판매사 가고 팀장을 왜 가야 되는지 저는 내가 팀장을 간다라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려면 내 좌우에 판매사를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 마케팅이기 때문에 내 혼자의 200만 원이 아니라 나랑 같이 함께한 이 파트너들이 돈을 벌어야 같이 행복한 성공을 우리가 정말 같이 성공해서 정말 여행도 다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그분들이 지금 제 좌우의 날개에 세 분 좀 계세요. 10분 안팎에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다 200만 원 이상이 되고 지금 리더스 클럽에 와 계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세미나를 처음에는 오기 힘들었지만 귀에다 대고 세미나는 오셔야 돼요. 꼭 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 얘기를 무수히 외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1년을 외치다 보니까 목에 성대결절이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애터미에 미치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1위, 두 번째는 여기까지 너무 말이 길어져 버렸네. 행동 단계가 있어요. 행동 단계 다 나왔어요. 행동 단계에는 뭐가 있어요? 행동 우리가 사운에 믿음에 굳게 서서 행동은 믿음이에요. 믿음. 행동해야 되는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 있죠. 그리고 만남이 있죠. 초청이 있죠. 사업 설명회가 있죠. 이 행동을 믿음으로 내가 명단 작성을 학연, 지연, 혈연 다 있죠. 다 구분해서 그 명단들을 다 적으셔서 우리는 사업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 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적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갖고 있게 되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 생각해서 나갔는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그 다단계 하냐? 라는 거로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 딱 총알을 맞으면 그냥 그 다음날 나타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은 명단 작성을 반드시 사업할 사람이 아니라 제품을 쓸 사람, 제품 쓸 사람 내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다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다 적으세요. 무작위로 적으세요. 그래서 사업할 사람 찾지 말고 내가 최대한 나온 명단을 가지고 제품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입만 갖고 가지 마시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손에 낑낑 들고 가라고. 그래야 가야 그 고객이 불쌍해서 하나 사줄 거 아니에요. 쓰다 보면 그 고객이 야 이거 진짜 좋으네, 그러면 소개 좀 해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만남과 초청을 부지런히 하게 돼요. 이 명단 작성을 제대로 하셔서 움직인다라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제품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들에게 제품을, 내가 느낀 제품을 얘기를 해주고, 감동받은 제품을 얘기를 해주고, 내가 세미나에서 감동받은 거 얘기하고, 내가 이 보상 플랜에 감동받은 얘기를 하고, 내가 완벽하게 이게 숙지가 돼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그 고객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 있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주변에 얘기하면 내 얘기에 그 중에 3명, 4명, 5명, 내가 명단 작성을 한 200명, 100명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연습이에요. 그분들 중에 3사람, 4사람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완성. 완성은 우리 사원의 마지막이 뭐예요? 겸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후속 관리를 하면 돼요. 정말 내가 다 알고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내가 고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날 때는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저 친구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그 친구가 몰라서 못 쓰고 있는 친구에게 하려면 내 식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제품을 전달할 때는 정말 접시에다가 뭔가를 받쳐서 갖다 주는 심정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그냥 턱 하져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고객들에게 후속 관리는 소비자 후속 관리가 있고 부업자 후속 관리가 있어요. 그 소비자에 따라서 후속 관리를 하시는데, 그 소비자의 후속 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품을 쓴다고 한다면 그 제품 쓴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고객들은 개봉을 해서 손에 발라주지 않으면요 안 써요. 언제 써요? 자기가 썼던 거 다 쓰고 쓰려고 그래요. 왜? 아깝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품이 들어간 제품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 느낌에 따라서 그분들이 부업자도 될 수 있고 사업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후속 관리를 제대로, 부업자는 부업자대로, 부업자에 맞게끔, 그 부업자에게도 항상 사업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밖에 있다 보니까. 내가 사업하고 있는 내가 그 부업자 관리는 세미나는 왜 와야, 몇 번 와야 되는지, 센터에 출근은 일주일에 몇 번 와야 되는지를 딱 세워놓고 그 부업자들을 다 명단 작성하셔서 이 사람에게 센터에 2-3번 올 수 있는 그런 후속 관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세미나는 세상 없어도 세미나는 와야 된다라는 소리를 항상 귀에 못이 박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업자들도 세미나에 반드시 올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면 세미나에 와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부업자가 내가 더 이상 나는 다른 데 시간 내가 쏟지 말고 나도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후속 관리와 상담은 같이 재심합력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후속 관리 하실 때도 혼자 하지 말고 스폰서랑 같이,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 뭔가 땡기려면 내 힘이 약하다, 그럼 스폰서 모셔서 초청해서 같이 가서, 우리가 목사님이 새로운 신도들한테 신방하시죠, 신방. 그런 것처럼 내가 스폰서랑 같이 함께해서 그 고객에게 제대로 가서 후속 관리 해주게 된다라면 그 고객이 좀 더
다른 걸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스폰서가 얘기했을 때 또 다른 걸 알아서 좀 더 적극적인 애용자가 되고 소개하는 애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정말 이 상담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담은 조직의 틈새를 메꿔주는 자리예요. 이 완성 단계의 상담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실컷 해놨는데 조직에 틈새가 많아지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이 일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스폰서랑, 정말 스폰서에게, 내 계보도에 있는 파트너들에 대한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스폰서에게 정말 부지런히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조직이 잘 돼요. 혼자 잘한다고 해서 스폰서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조직 관리 하는 사람은 조직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끊임없는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조직 관리를 한다면 조직의 틈새를 메꿔주는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속 관리와 상담을 혼자 하지 마시고 스폰서랑 바짝 밀착해서, 우리가 이 밀착해야 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밀착하거나 제대로 하는 스폰서에 밀착을 해야 내 사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복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복제라는 거는 그냥 행동만 그냥 뭐 시키는 것만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복제는 내가 했던 생각, 우리 사원의 생각이 그대로 그 안에 파트너가 들어가서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마음, 내가 했던 열정, 그걸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이 정말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 서두가 길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좀 늦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지금 달라진 게 뭐냐, 저희 남편이 정말 대기업에 다니면서 많은 질타도 받았고 다단계 한다고 질타도 받았지만, 지금 우리 남편이 어깨가 쫙 펴졌어요. 지금 우리 남편 친구들, 동기들은 다 나이가 50살 다 넘어서 60살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다 회사에서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뿔뿔이 미래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애터미에 오기를 바라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성공하셔야 되죠. 성공하시려면 내가 선택한 거에 집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 정말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